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거주하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모두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아버지께서 일찍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셨고, 아내는 아버지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저희는 첫 만남부터 왠지 모를 동질감을 서로에게 느꼈습니다. 요즘에는 이혼이 흔하다고는 하지만 편부모 가정에서 바르게 자란다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힘들고 모진 일임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넉넉하지 못한 가정 형편과 스스로 주위 사람들에게 느끼는 위축감과 열등감은 저와 아내가 같았고, 그 덕분에 저희는 아주 빠른 속도로 가까워져 이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장모님께 아들이 되어드리고 아내는 저희 어머니에게 딸이 되어주기로 약속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사위와 며느리 이상으로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치매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요. 저희 어머니는 안 그런 부모가 없겠지만은 저를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오신 분입니다. 제가 갓난정이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후로 본인이 드실 거, 입으실 거 모두 제게 양보하며 없는 살림에 절 기르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으셨습니다. 가사 도우미부터 힘든 식당일까지 돈이 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사셨던 분인데, 제가 결혼하고 딱 1년이 되던 해에 어머니께서는 갑작스레 치매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께서는 제가 장가가는 날까지 어떻게든 맨정신을 유지하려 애를 쓰신 모양인데, 제가 아내와 알콩달콩 사는 모습을 보니 어머니께서는 이제 제 몫을 다하셨다는 생각에 치매가 심해지셨다고 합니다. 정말 처음 아내를 통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평생 어머니에게 받기만 하다 이제 효도하면서 조금씩 갚아 나가겠다고 생각했을 무렵 벌어진 일이라 너무 속상하고 어머니가 가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당장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부부의 형편도 그다지 넉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맞벌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누구 하나 일을 그만두고 어머니를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요양원이나 간병인을 쓰려고 알아보자니 24시간 일주일 내내 어머니 곁에 간병인을 두자면 비용이 만만치가 않더군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쯤 장모님께서 나섰습니다. 저 형편도 알고 사정도 알고 계셨기에 장모님께서는 본인이 사돈을 부양하겠다고 나서신 거였습니다. 저는 고마운 마음보다는 먼저 장모님께 너무 큰 짐을 얹어드리는 것 같아 부담스러웠습니다. 자기 가족이라도 치매 환자를 돌보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데 심지어 사돈이 되는 입장에서 저희 어머니를 돌보시겠다니. 마음은 너무 감사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장모님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재차 저에게 감당할 수 있으니 본인에게 맡기라며 저를 설득하셨고, 달리 대안이 없던 저는 장모님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어머니는 장모님의 댁에서 요양을 시작했습니다. 장모님께 패기치는 것 같아 불편했지만 사실 장모님이 저희 어머니를 돌봐주신다는 게 저는 너무 마음이 놓였습니다. 돈도 돈이지만은 생판 모르는 남에게 저희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보단 저희 장모님이 100배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이나마 장모님께 도움이 되고 싶어 기존의 어머니께서 살던 집을 팔고 장모님에게 그 돈을 드리며
잘 부탁드리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님께서도 사돈이면 같은 집안 아니냐며 걱정 말라고 저를 안심시켜 주셨고요. 그렇게 시작된 어머니의 요양생활은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주말이면 처갓집에 찾아가 저희 어머니도 볼 겸 인사를 드렸는데 옆에서 지켜보니 두 분이서 너무 잘 지내시는 겁니다. 날이 좋으면 장모님께서 차를 끌고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도 다니시고 이따금 외식도 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무런 걱정도 없이 마음을 푹 놓고 있을 때쯤 장모님께서 조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장모님께서는 매달 저희가 드리는 생활비를 다음 달부터 올려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를 장모님께서 모시는 시점부터 생활비를 2배로 올려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께 드리는 생활비를 장모님께 더 드리자고 아내와 이야기가 되어 매달 160만 원을 드리고 있었는데 장모님께서는 사돈이 먹성이 좋아서 지금 너희가 주는 생활비로는 감당이 안 된다고 하시네요. 지금 드리는 금액도 적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더 요구를 하시니 저희는 난감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모님께서 쓰시는 돈인데 무언들 아까울까 싶어서 200만 원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저희 부부 형편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금액이었지만 몇 개월이 지나고 장모님께서는 생활비를 더 요구하시더군요. 지금 주는 생활비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더 챙겨달라고 아주 적나라하게 요구를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부담이 되는 금액이고 마련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저희 어머니를 돌봐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지만 현실적으로 여기서 더 요구하시면 요양원에 맡기는 것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차라리 저희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께서는 지 애미를 갖다 버리는 호로자식이라고 저를 꾸짖으시더군요. 그러시면서 제게 더 많은 돈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신다, 안 모신다 말씀드리는 게 지나고 보니 너무 불효막심한 것 같아 결국 제 차를 작은 차로 바꾸고 장모님께 드리는 생활비를 더 올려드렸습니다. 그 뒤로 몇 번을 더 올려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시더군요. 또 하나 달라진 것은 장모님께서 저희 어머니와 제가 만나는 걸 자꾸 막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말이면 찾아가던 저희 부부였는데 생활비를 올려드린 시점부터 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도 찾아가면 집에 계시질 않고 놀러 나갔다고만 말씀하시는데 처갓집 근처에서 기다리겠다고 말씀드리니 아주 그날은 장모님께서 집에 들어오시질 않았습니다. 그날은 저도 정말 이상했습니다. 기다리면 오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있다고 하니 아예 집에 들어오질 않는 장모님을 보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장모님께는 비밀로 하고 연차를 써서 불시에 처갓집을 찾아갔습니다. 분명 복도식 아파트라 방에 불이 켜져 있었는지 꺼져 있었는지 정도는 분간이 되는데 제가 벨을 누르니 불이 꺼지는 겁니다. 저는 확신에 들어 문을 두드리며 장모님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곧이어 집안에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찾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땡땡아, 너 거기 있니? 분명 제 이름을 부르시며 찾는 목소리는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아들이 찾아왔다고 문을 좀 열어달라고 현관문에다 소리를 치니 곧이어 우당탕 하는 소리와 함께 저희 어머니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119를 통해 집안에 어머니께서 넘어져 다치신 것 같은데 문이 열리지 않는다며 도움을 청했고 오래지 않아 소방대원 분들이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고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방바닥 여기저기 소변과 대변이 뒤섞여 있었고 저희 어머니는 팬티만 걸치고 소파에 기대 다리를 부여잡고 계셨습니다.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서 바라본 어머니의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머리는 듬성듬성 뽑혀 있고 팔과 다리는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두 눈은 움푹 패여서 절 바라보시는데 도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곧이어 방문을 열어 제끼면서 장모님을 찾았습니다. 장모님은 집안에 계시지 않았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병원에 어머니를 모시고 검사를 받았을 때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갈비뼈와 등, 다리 이곳저곳에 멍이 들어있는 것은 물론이고 발목은 심지어 골절이 되었다가 이상한 각도로 뼈가 어설프게 붙어 있었습니다. 영양 상태는 거의 기아 수준이었으며 검사를 하시던 의사분께서도 이건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할 것을 종용하시더군요. 저는 곧바로 진단서와 소견서를 떼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경찰서에서 장모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면서 저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하시더군요. 경찰분을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자기는 학대하지 않았고 멍이며 골절은 넘어진 거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장모님께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저희 어머니를 저렇게 방치하고 학대했냐고. 울분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고 물었지만 장모님은 고개를 푹 숙이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참 후에 경찰분들이 장모님의 지출 내역과 처갓집 주위의 이웃들의 진술로 자초지종을 알게 되었는데 장모님께서는 저희 부부가 모르는 남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분과 같이 지내시면서 일종의 유흥비가 필요했고 저희 어머니를 볼모 삼아 돈을 뜯어내 그 돈으로 그분과 여행도 다니고 숙박업소도 가고 아주 별짓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어머니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처갓집에 갇혀 지냈고 밥도 주지 않은 채 소금물을 식사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따금 집에 장모님이 돌아오시면 벌어지는 구타와 폭행까지. 저는 장모님을 설치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감금은 해당되지 않았지만 특수폭행을 포함해 몇 가지 죄목을 더해서 장모님을 고소했습니다. 이후 장모님은 실형을 살게 되었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도 약해질 대로 약해지신 몸이라 얼마 안 가 숨을 거두시고 말았습니다. 정말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제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머니를 내가 모셨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가 밀려와 고통스럽습니다. 이 불효자는 어떻게 죽어야 할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